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4년 4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집에서 연습하시던 환경과 시험장에서 만나는 환경이 다르다면 작업할 때 당황스럽겠죠? 패널들을 옮기거나 지웠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일 먼저 환경 설정부터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위쪽에 메뉴 보시게 되면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보이시죠? 두 번째 줄에 워크스페이스를 보시면 에센셜이라고 하는 기본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만 패널들을 옮기거나 지웠을 수도 있으니까 리셋 에센셜이라고 해서 초기화를 시켜주시게 되면 패널들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역시 길게 한 줄로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설명드리는 동안에 두 줄짜리로 보고 싶어서 클릭하면 한 줄, 클릭하면 두 줄 설정 가능하니까 이렇게 두 줄짜리로 설정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고 연습을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환경 말고 내가 하나하나 수정을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확인해 보세요.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서브 메뉴 아무거나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왼쪽에 있는 서브 메뉴를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들 펼쳐지는 거 보이시죠?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 볼만한 환경 몇 가지만 맞춰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컬러 테마가 있습니다. 혹시 눈이 많이 부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두운 테마로 놓고 작업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보일 거고요. 아래쪽에 옵션 보시게 되면 오픈 다큐멘테이지 탭이라고 하는 게 V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 문제지를 따로 열어놓고 작업창을 따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따로따로 놓을 수 있도록 탭 환경은 꺼놨습니다. 커서의 모양도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브러쉬로 문질문질할 때 그 브러쉬의 크기가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노멀 브러쉬라고 하는 걸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큰지 작은지가 직관적으로 보입니다. 프리사이즈라고 하는 친구는 세밀하게 작업하기 위한 설정이기 때문에 십자가 형태로 위치감만 보여줘요. 그런데 노멀 브러쉬로 했는데도 십자가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경우에 십자가로 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키보드에서 캡슐라 키가 켜져 있다면 무조건 십자가 형태로 보이니까 캡슐라 키는 꼭 꺼주시길 바랍니다. 노멀 브러쉬 설정.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중요하죠.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는데 그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 센티미터 단위가 아니라 픽셀 단위입니다. 단위를 맞춰놓고 작업을 하셔야 비슷하게 위치를 맞출 수 있겠죠. 개체들을 배치할 때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배치를 하면 좋겠죠. 배경의 색깔이랑 도드라지게 눈에 띄는 색깔로 바꾸실 수도 있으니까 가이드라인을 색깔 설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 선택하시게 되면 영문판이기 때문에 글꼴에 대해서 무조건 영문으로 보여줄게요 라고 V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쇼 폰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셔야 한글 글꼴 궁서 도둠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한글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맞춰놓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더 자세한 환경 설정이나 포토샵에 대한 설명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400에 500 픽셀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다라고 했으니까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가 400에 500짜리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었죠.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는 RGB, 백그라운드는 어떤 색깔이든지 상관없긴 한데 흰색으로 깔아놓고 작업을 할게요. 화이트.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니까요. 우리도 눈금자를 켜놓고 작업하는 게 좋겠죠. 보여주십시오 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룰러스라고 눈금자를 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화면에 꽉 채우기 위해서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했습니다. 소스를 불러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2급의 1번 가져와서 작업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동그라미 1번 복제. 가방을 복제하기 위해선 일단 소스 파일이 필요하니까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파일에 오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이미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는 방식을 큰 아이콘으로 해놓고 보면 이미지가 바로 보이죠. 2급의 1번 열기. 눈금자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 거보다 크기가 크구나라고 하는 게 가늠이 되실 거예요. 비슷하게 크기를 맞춰서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보시게 되면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500보다 살짝 큽니다. 이렇게 클 경우는 상관없는데 작으면 나중에 데리고 와서 크기를 키우면서 픽셀이 깨질 수 있으니까 작지 않게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게 되면 이렇게 배치가 될 거고요. 원본은 닫도록 할게요. 외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레이어 이름이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들어가는데요. 지금은 레이어가 많지 않지만 나중에 레이어가 많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름은 정리를 해두시길 권합니다.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2-1 2급의 1번 갖고 왔다 라고 임의로 정해주시면 찾기가 편하겠죠? 레이어의 이름은 점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작업하시기 편리하도록 이름을 임의로 설정한 것 뿐입니다. 가방을 복사하도록 할게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실 때 브러쉬가 너무 작으면 여러 번 드래그를 해야 되잖아요. 브러쉬의 크기는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누를 때마다 브러쉬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 확인되시죠? 적당한 크기로 조절하셔서 문질문질하면 선택이 될 거예요. 위쪽에 옵션 보시고 영역을 더 추가할 건지 뺄 건지 정하셔서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이 끝났으면 요만큼을 복사하도록 할 건데요. 복사하실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선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레이어가 복사가 됩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하나가 더 복사된 거 확인되시죠? 에디트 메뉴에서 자유롭게 크기를 조절하겠다.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컨트롤 T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가장자리에 바운딩 박스가 떠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크기 조절 가능한데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쉬프트 눌러서 쭉 드래그 하시면 비율 똑같이 맞춰서 조절 가능합니다. 좌우로 대칭을 시켜줄 땐 빙그르르 돌려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반전시킬 수 있어요. 엔터 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썸네일이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면 나중에 얘도 찾기가 힘드니까 레이어 패널에서 오른쪽 사줄이 누르셔서 패널에 대한 옵션을 바꿔놓도록 할게요. 아이콘을 좀 크게 볼 거고요. 레이어 바운드로 보시게 되면 가방에 이렇게 들어간 걸 확실하게 보실 수 있죠. 쉐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발자국 모양 그리고 사람 모양이 보입니다. 발자국 모양에 대해서는 색깔 값이 두 개가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요. 발바닥이 두 개이기 때문이죠. 발바닥 모양부터 먼저 찾아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눌러서 위쪽에 있는 옵션 맞춰놓고 작업을 할게요.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고요. 필, 색깔을 채울 겁니다. 잘 보이는 색깔로 선택을 하는 게 좋겠네요. 필 컬러를 클릭하셔서 잘 보이는 색상으로 임의로 정했고요. 스트로크 선은 따로 없습니다. 모양을 찾도록 하죠. 쉐이프 눌러주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들이 보일 텐데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안 보일 경우에는 오른쪽 꼭대기에 톱니바퀴 누르셔서 모든 걸 보여주세요. 올이라고 하시게 되면 숨어있던 아이들도 보이게 될 거예요. 저는 이미 다 보이기 때문에 캔슬이라고 선택할게요. 발바닥 모양 선택하셔서 더블 클릭.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모양이 만들어질 텐데 역시 찌그러지죠? 쉬프트를 누르고 계셔야 정비율로 만들어진다. 마우스를 먼저 놓고요. 쉬프트는 나중에 놓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원하는 위치, 혹시라도 크기가 너무 크게 만들어졌다면 단축키를 써볼까요?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조절점 보이니까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엔터 쳐서 마무리. 발자국에 대해서
색깔 값 정해져 있으니까요. 미리 보기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을 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99993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개씩 짝지어서 축약해서 쓸 수 있어요. 993이라고 이름을 짧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스타일도 지정이 되어 있죠. 레이어 스타일이 내부 그림자다라고.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레이어 스타일 중에서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오케이 하시게 되면 그림자 징계 확인이 되는데요. 발자국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 완벽하게 만든 친구를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역시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하면 하나가 더 만들어집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다만 그 발자국이 조금 더 작고 방향이 반대로 뒤집혀져 있군요.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할 거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반전이 될 거예요. 크기라든지 위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 색상 값에 대해서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FF, FFCC라고 6자리 두 개 짝지어서 FFC. 커스텀 쉐입에서 사람 모양을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쭉 당겨주시면 만들어지고 비율이 깨지면 쉬프트 눌러서 비율을 맞춰주시고 마우스 먼저 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뗄 거예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추겠습니다. FF9933, F93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FX 가셔서 드랍 섀도우 레이어 스타일 주시면 되겠죠? OK 단추 눌러서 마무리할 거고요. 글씨 쓰도록 할게요. 타입 툴 누르셔서 여기다가 글씨 쓸 거다라고 위치를 쿡 찍으시게 되면 커서가 깜빡깜빡합니다. 글자의 크기를 미리 맞추셔도 되고 일단 타이핑한 다음에 나중에 맞추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글꼴 크기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지시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FX 레이어 스타일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색깔 자체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뜰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고요.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투명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문제에서는 투명도에 대한 얘기는 없죠. 아래쪽에 있는 물감의 색깔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칩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FFCC99, FC9. 또 하나의 색깔 더블 클릭하셔서 CC3333, C33. 결과물 보시고 그라디언트의 색상 위쪽은 붉은 계열, 아래쪽은 노란 계열. 방향이 맞죠? 혹시라도 방향이 다르다면 앵글 값도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이 다 끝났다면 레이어의 효과가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보시고요. 파일 저장할 때 두 가지 포맷으로 저장을 합니다. 지금처럼 커다란 이미지는 JPEG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PSD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작업하실 때 수시로 저장하고 계시죠? 파일에 Save라고 해서 GTQ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주기적으로 저장하면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최종적으로는 커다란 이미지는 JPEG으로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파일, 세이브, 에즈 GTQ라고 하는 폴더 파일의 이름 마음에 들지만 포맷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JPEG라고 바꿔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고요. PSD로 저장하려면 이미지의 크기를 줄여야 되겠네요. 이미지 메뉴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이라고 값을 낮춰주시고 조그맣게 줄어든 거 보이시죠?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하셔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400에 500 똑같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소원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용지 바뀐 게 없으니까 400에 500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인 거 꼭 확인을 해 주세요. 오케이. 눈금자를 꺼내 놓는 게 좋겠다. 컨트롤 R 눌러서 단축키로 쓰시면 좀 더 빠르게 갈 거고요. 저는 화면에 꽉 채우기 위해서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제작하는 문제가 나와요. 액자 제작을 위해서 소스를 불러올 때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도록 할게요. 저는 처음에 환경 설정할 때 이렇게 창들을 따로따로 띄울 수 있도록 설정을 했기 때문에 비어있는 틈이 보일 겁니다. 그곳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소스를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 이미지 메뉴에 가셔서 2급의 2번 열기, 사이즈를 비슷하게 맞춰 올 겁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40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500보다 조금 더 크죠? OK 단추 누르셔서 마무리. 이동 도구 눌러서 끌고 오겠습니다. 원본은 닫을 거고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이미지 가지고 오면 레이어의 이름이 임의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이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에 2번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할 거고요. 액자를 먼저 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액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를 더 복사할게요.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했고요. 레이어의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얘는 액자다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지시사항에 액자에 대해서는 필터를 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크로스 엣지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 필터 갤러리 보입니다. 대화창이 뜨면 크로스 엣지를 찾으시면 되는데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찾는 게 더 빠르겠네요. 크로스 엣지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하나는 깨끗한 사진, 또 하나는 약간 거칠은 액자. 액자의 경우에는 요만큼 구멍을 뚫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가이드라인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눈금자 보입니다. 거기서부터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해서 선을 50 그리고 350 위치에다가 끌어다 놓습니다. 위쪽에 있는 눈금자에서도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와요. 50, 450. 요 정도를 구멍을 파도록 할게요. 네모지게 선택할 거니까 렉탱글 맞기. 클릭 드래그해서 대강 범위를 잡아주시게 되면 가이드라인을 뽑았기 때문에 척척 달라붙는 느낌이 들 겁니다. 다만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모서리가 완전 뾰족하지는 않으니까요. 모서리를 셀렉트 메뉴에서 다듬어 줄게요. 모디파이. 스무스하게 다듬어 줄 겁니다. 값을 대략 10 언저리 그 안쪽 바깥쪽으로 주시게 되면 모서리가 살짝 다듬어질 거예요. 살짝 둥글게 됐죠? 이 안쪽을 잘라내야 액자의 역할을 하겠죠? 지워줄게요. 딜리트. 그럼 이렇게 구멍이 빵 뚫린 거 보이시죠? 액자에 대해서 지시사항 보시면 안쪽에 테두리를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어 스타일은 따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스트로크 선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쪽 테두리에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여기에도 스트로크가 있어요. 스트로크 누르셔서 5픽셀 색깔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죠. 색상 값은 339999 399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테두리 만들어진 게 보입니다. 이후에 레이어 스타일 지시가 되어 있죠. 드랍 섀도우 가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FX 누르시게 되면 드랍 섀도우 선택 가능하시죠? OK. 더 이상은 반짝거릴 필요 없으니까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할게요. 액자 작업을 먼저 작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1, 2, 3, 4 순서대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되겠죠. 색상 보정을 위해서 2급의 3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3번 열기. 모자 부분을 데리고 오면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만나는 이미지들은 이런 글자가 들어있지 않을 거예요. 연습 위해서 제공한 이미지는 다른 데 쓰지 말라라고 저작권에 대한 안내 문구가 들어있는 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무시하고 그냥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이름을 2급의 3번에서 가져왔다라고 해 놓으면 헷갈리지 않겠죠? 크기 조절할게요. 컨트롤 T 누르시면 크기 조절 가능하고요. 쉬프트를 눌러주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겠죠? 핑크를 돌려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방향 좌우로 대칭을 시켜줄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엔터 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색깔 값을 파란 계열로 하세요 라고 했네요. 이 부분만 따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퀵 셀렉션 문질문질할 때에 브러쉬가 너무 크면 곤란하죠. 작게 줄여서 선택을 해주세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어저스먼트 조정해주는 친구들이 있고요. 휴 세처레이션 색상 값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휴라고 하는 메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색깔 바뀌는 거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보일 때 멈추시면 되겠고요. 색깔의 농도나 밝기가 다르다면 세처레이션 높여주시고 라이트 밝혀주시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더 이상은 반짝거릴 필요가 없죠? 컨트롤 D 눌러서 영역은 해제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스타일 보시게 되면 드랍 섀도우, 그림자도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 FX 누르시고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도록 하죠. 2급의 4번 불러오겠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거고요.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서 작업합니다. 방향을 좌우로 대칭시킬 때는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쉬프트 눌러서 비율 깨지지 않게 작업해 주세요. 결과물의 아래쪽에 지금 이렇게 숨어 있죠? 위치를 좀 조절하겠습니다. 액자의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내려주시게 되면 액자 밑으로 가려지는 거 확인이 되네요.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 섀도우.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타입 2 들으셔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쿵 찍으시고요. 버스 투어. 글꼴 맞춰주세요. 에리얼의 볼드 크기는 45 색깔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F 6개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두께값 3이고요. 색깔값 지시가 되어 있죠. 색깔값을 006666 066이라고 줄 거고요. 혹시라도 글자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포지션도 좀 확인을 해주세요. 글자의 바깥쪽에 선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오케이.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요. 결과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은 평평한데 위쪽이 볼록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결과물을 보시고 맞춰주셔야 합니다. 글자 레이어 선택했고요. 글자 도구 선택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옵션이 보일 텐데 글꼴 크기 색깔뿐만 아니라 꾸겨주세요라고 하는 웹 텍스트 보입니다. 웹 텍스트를 클릭하셔서 모양 제일 비슷한 걸로 스타일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결과물 보시면 아래쪽은 평평하고 위쪽이 둥그렇습니다. 아크, 어퍼,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출력 형태랑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고 오케이 하시게 되면 완성이 다 됐죠. 결과물을 파일 저장하기 전에 꼭 레이어 스타일 빠진 게 없는지 순서 틀어진 게 없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지워주세요. 최종적으로는 JPG가 400에 500이고 PSD가 40에 50입니다. 주기적으로 파일을 세이브, 저장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계신 건 PSD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는 중인 거예요. 이 친구에 대해서 JPEG으로 한 번 더 저장을 하도록 할까요? 파일에 세이브 as 경로와
이름 마음에 드는데 포맷이 PSD가 아니라 JPEG라고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제 PSD는 크기 줄여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쪼그라든 거 확인 가능하죠? 파일을 세이브, 저장하시고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600에 400짜리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new, 파일 이름 주시고요. 단위는 픽셀 단위입니다. 윕스 폭을 600, 하이트 높이를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사이즈들 꼭 맞춰주세요. 오케이. 단축키를 써서 컨트롤 R 누르시면 눈금자가 나올 거고요. 배경의 색깔 지정이 되어 있죠? 배경 색깔은 물감부터 짜도록 할게요. 색깔값 지시가 되어 있는 거 00CCCC 0cc 그 색깔로 가득 채워달라라고 에디트에서 채워줄 겁니다. 필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요.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2급의 5번 불러올게요. 빈 공간 더블클릭 2급의 5번 이미지 사이즈를 맞춰오도록 할까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맞췄더니 높이가 약간 남습니다. 모자라지 않게 데리고 오셔라.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도록 할게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이미지 2급의 5번. 2급의 5번에 대해서 필터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에 가셔서 세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필터 갤러리 보입니다. 문제에서 텍스처라이저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텍스처 그룹에 텍스처라이저 있습니다. 오케이. 이미지에 대해서 마스크를 씌워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이 빵 뚫려져 있는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예요. 클릭하시게 되면 마스크가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내 거 이미지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또렷하게 다 잘 보이고 있죠?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배들은 또렷하게 보이는데 위쪽에 있는 물결들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가려주는 마스크의 색깔은 검정색입니다. 우리는 흰색 마스크를 쓰고 있네요. 부드럽게 색깔 가려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겠습니다. 마스크를 선택한 상태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선택하시면 기본적으로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되게 색깔이 지정이 돼요. 만약에 다른 색깔이 들어있다면 클릭하셔서 검정, 흰색, 흰색, 검정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흑백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도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라고 했으니까 위아래로 어떻게 하는 건가 보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은 보여야 되니까 흰색 마스크, 위쪽에 있는 바다는 안 보여야 되니까 검정 마스크 쓸 겁니다. 위아래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검정색부터 저는 그라디언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안 보이는 곳이 위쪽이라고 했으니까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려주시면 돼요. 클릭 드래그해서 쭉 맞춰주시면 결과물처럼 하늘색으로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 넓지가 않군요. 클릭 드래그해서 거리를 짧게 주도록 할게요. 2급의 6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6번.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데리고 오시면 되겠고요. 브러쉬의 크기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셔서 크기 조절하세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합니다. 조절점 드래그할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 2급의 6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베벨 엠보스 지정이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 가셔서 FX 베벨 엠보스 반복하시면 되겠죠. 2급의 7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퀵 셀렉션보다는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해서 다각형으로 그려주는 게 좋아요. 더하거나 빼는 옵션 확인하시고,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으면 쉐입들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이용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흐물떡거리는 도형 클릭하시면 쉐이프 옵션 뜹니다.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고요. 필 색깔 채울 겁니다. 잘 보이는 색깔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선은 없습니다 라고 스트로크는 짝대기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에서 찾아주세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면 색깔 값 지정할 수 있죠. C39. 쉐이프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글씨를 얹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다가 쓸 거다라고 위치 클릭하고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글자가 이렇게 살짝 구부러져 있는 거 업텍스트 이용해서 적용을 해주세요. 개체들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시고요. 파일을 저장할 때에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셨을 거예요. 다만 일반적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PSD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는 커다란 아이를 JPEG으로 다시 저장하셔야 되겠죠? 파일, 세이브, 에즈, 경로와 이름 확인했는데 포맷이 PSD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JPG로 바꿔주시고요. 오케이. 작게 줄여서 PSD로 한 번 더 저장하셔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셔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600에 400이죠.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켜놓을 거고요. 소스 불러오도록 할게요. 2급의 9번. 이미지 사이즈 맞춰서 가지고 옵니다.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400 뚝 떨어지네요. OK 단추 눌러줬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습니다. 다만 비행기의 방향이 다르죠.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하겠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반전이 됐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필터 주도록 할까요? 포스터 엣지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포스터 엣지가 어느 그룹에 들었는지 잘 모르겠다. 이름을 찾으시면 되겠죠? P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급의 10번 열기. 이 급의 1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름 모양의 도형만큼 잘 이어 보이는군요. 그럴 때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차피 구름 모양만큼 잘 이을 거니까 이 이미지는 통째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그대로 가지고 올 거고요. 구름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 중에서 구름을 찾아 그려주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위치 맞춰주시고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실 때에는 레이어의 순서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구름 모양이 밑에 깔려 있고요. 잘 이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져야 합니다. 레이어의 순서를 정확하게 맞추시고 그만큼 잘라져라 라고 잘 이우는 이미지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서 구름 모양만큼 잘 이운 거 확인되시죠?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크다 싶으시면 나중에라도 컨트롤 T 눌러서 조절 가능해요. 2급의 12번에 대해서는 필터를 주세요라고 했네요. 드라이 브러쉬 적용하도록 할게요. 2급의 12번 정확하게 잘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드라이 브러쉬를 찾아주시고 오케이. 도형에 대해서도 지시사항이 있으니까 구름 모양의 도형 선택해서 레이어 스타일 주겠습니다. 선에 대해서 두께값뿐만 아니라 색깔이 단색이 아닌 그라디언트다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라디언트 색깔 두 가지 지시가 되어 있는데 필 타입이 지금 컬러로 되어 있으니까요.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꾼 다음에 색상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결과물을 보실 때에 이렇게 위아래로 색깔이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양옆으로 색깔이 구분되어 있죠. 앵글 값을 맞춰 주십시오. 위쪽이 노란색, 아래쪽이 파란색.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계셔야 그 다음에 얹어지는 아이들이 위쪽에 쌓이게 될 거예요. 2급의 13번. 2급의 13번에 대해선 레이어 스타일뿐만 아니라 오퍼시티도 지시가 되어 있네요. 오퍼시티는 레이어 패널에 이렇게 위쪽에 보시면 투명도가 보입니다. 오퍼시티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70%.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하겠습니다.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네요. 도형들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원하는 도형을 찾아주세요. 도형에 대한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감 맞춰주시고요. 방향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T 눌러서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불투명도에 대해서는 레이어 패널 위쪽에 있는 오퍼시티 값을 눌러주시면 된다.
도형들을 다 배치했습니다. 글씨를 얹도록 할게요.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클릭할 거고요. 글자에 대해서 컨트롤 T 눌러서 방향 조절하실 때 여기 있는 바운딩 박스 점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글자의 크기가 바뀝니다. 방향만 조절을 해주세요. 엔터 쳐서 마무리. 배치가 다 끝났으면 다시 한번 레이어 쭉 확인을 해보시고 효과가 빠진 게 없는지 레이어 순서 틀어진 게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JPEG으로 600에 400, PSD로 60에 40 맞춰주시면 되겠죠? 파일, 세이브.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들면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합니다. 경로와 이름, 포맷, PSD인지 확인하시고 저장해서 마무리 지으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4월 달 비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